한강대교에 나왔습니다. 용산은 서울특별시 정중앙에 있는 자치구로 용산이란 이름은 동쪽의 산형이 용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도석박 성저심리의 한적한 곳이었으나 조선 후기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남의 땅이 되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주둔한 것을 시작으로 일제시대에는 일본이 떠나간 후에는 미군이 주둔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용산구의 정중앙에 엄청난 크기의 미군 기지 때문에 구가 동서남북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서쪽은 경부선이 동서로 쪼개 놓았고 동쪽은 반파대교, 한남대교가 도로를 중심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또한 용산은 유난히 언덕지형이 많은 곳입니다. 때문에 아파트는 동부 이천동과 서민구 일대에 형성되어 있고 일제시대부터 부촌이었던 이태원, 한남동과 더불어 용산구의 다른 지역과 경제적인 편차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의 용산은 서울 시내의 한강에 6개 다리를 잇는 곳입니다. 교통의 중주인 용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용산역으로 왔습니다. 지금의 용산역은 개발이 돼서 멋지게 웅장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오래된 건물의 용산역일 때는 앞에 광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용산역은 1900년에 노량진까지만 연결되어 있던 철길이 한강 2부까지 연결되면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906년에는 일본의 군사시설들이 용산역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군 4개 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요. 일본군을 총지휘하는 총사령부가 용산역 일대에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용산역은 한반도와 만주를 출발하는 직결지였습니다. 지금은 한가롭고 평화롭고 멋지고 웅장해 조선인 100만 명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곳입니다. 용산역을 출발해서 러시아 사할린 쿠릴로토까지 끌려갔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주거 상업지역을 형성하였습니다. 당시에 이태원 일대는 지형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활성화되다가 1923년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경선역, 지금의 서울역이 신축되었습니다. 이후 그쪽으로 사람이 몰리면서 용산역의 중요성이 떨어지면서 해방 이후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침체에 있다가 1974년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고 2004년 KTX가 개통되면서 활성화되었습니다. 용산역의 대표적인 상권은 용산역 안에 있는 상업시설과 뒤에 전자상가가 있습니다. 전자상가는 1980년대 청가물 시장이 가락동으로 이전하면서 생겨난 곳입니다. 90년대까지는 메카였다가 2000년대 이후 온라인이 활성화로 점점 쇠락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용산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인 그 순간을 많이 가져왔던 곳입니다. 저 위에 철길을 따라서 정비창 부지로 가보겠습니다. 정비창 부지로 가는 길에 철길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몇 개 남아있지 않은 철길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많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네요. 이 용산역 일대 주변으로 큰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이 중간에는 시간이 멈춘 듯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 있는 건물 형태들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있던 형태고 해방 이후에 변형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벚꽃까지 피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제 이런데 노포 맛집이 있으면 남자들 여럿이 모이면 소주가 금방금방 없어지는 분위기예요. 정비창 부지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곳은 2007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되었던 곳입니다. 공간이 좁아서 화면만 잡아보겠습니다. 용산역 서쪽의 차량 철도 사업소와 그 주변을 대규모 업무지구와 명품 수번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총 사업규모 31조의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사업이 무산된 후 여러 차례 다른 업체들이 진행하다가 2013년도에
최종적으로 지구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현재 이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는 15만 평으로 고래 소유입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부동산 대책으로 이 일대를 준주거 지역으로 지정해서 용적률을 높여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사업계획 승인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진행사항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여기는 뭐 된다 안 됐다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전체 이용 계획은 주거가 30%, 상업 업무시설이 70%입니다. 또 멀리 저 서울역 사이에 있는 청파동, 남영동, 삼각지, 원효로 일대도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후광에 임입어 땅값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올랐어요. 오세훈 시장 때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입니다. 그리고 해제된 이후에는 신축 빌라들이 들어섰고 땅값이 많이 올라서 자체 개발은 쉬워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자체 개발이 된다고 해도 시간은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그 막연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만 보고 하는 투자는 투자 비용과 기회 비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용산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용산역 앞으로 왔습니다. 뒤에 보이는 큰 건물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용산이란 지명은 1920년대 지도를 보면 용산역을 기점으로 서쪽이 구용산, 동쪽이 신용산이라는 오래전부터 사용됐던 지명입니다. 85년도에 신용산역이 개통되면서 상권이 있었는데 거의 동네 상권 수준이었고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용산역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곳인데 2017년부터 아모레 퍼시픽과 주변의 업무시설의 건물들 그리고 주상복합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요 뒤쪽으로 상권이 형성됐습니다. 신용산역에서 삼각지 사이 2면, 3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주택지역이었는데 용산에 있는 다른 그 구역과는 달리 이곳은 지구 단위 계획에서 좀 자유스러워요. 예전에 지분 쪼개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구역 지정을 해제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리모델링, 증축을 이렇게 자유스럽게 해오고 주택들이 상가로 용동 변경되면서 무슨 길이라는 그 상권이 생겼는데 용리단 길이라고 생긴 거예요. 무슨 길이라는 거는 주택 지역에서 상권이 확장되면서 그 작은 가게들이 어떤 개성과 가치를 담으면서 아기자기한 맛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것이 상권이 확정되면 점점 그 가게가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상승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합니다. 근데 그런 요인들은 상권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상권이 확장되지 않는다면 임대료가 상승할 이유도 없고 그냥 동네 상권 원래 있던 그대로 머무르는 겁니다. 근데 이 일대는 용산 한복판에 있고 또 개발 이슈와 맞물렸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과거에 많이 들어와서 한 4, 5년 전만 해도 평촌했던 그 건물들이 현재는 작년에 팔린 걸 기준으로 보면 1억 2천 그리고 지금 나온 매물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8천에서 1억 6천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임대료도 과거에 뭐 10만원 이하였던 것이 지금은 평균 15만원에서 평당 25만원, 30만원까지도 형성되어 있어요. 일제시대의 용산역에 철길이 깔리면서 거대한 그 철도국이 들어섭니다. 1906년에 5,400명을 시작으로 해방까지 약 10만 명이 근무할 정도로 거대한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관사가 들어서는데 이게 용산역 일대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타운하우스 형태로 들어서고 도로를 잘 정비한 상태에서 주택은 정남향 형태로 들어서요.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해방 이후에는 그 이쪽이 좀 낙후된 지역으로 오랜 시간 있었는데 워낙 지리적 위치가 좋다 보니까 항상 개발의 이슈였죠. 그래서 지붕 쪼개기 등 그런 일들이 있다가 현재는 이 땅값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가격 때문에 이제 강남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뭐 개인적인 선호 차이일 것 같고 이 용산역 일대는 건물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그 건물 형태나 토지가 지적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 측량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영등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상당히 애를 먹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한번 살펴봐야 되고 자영업자 하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가 무슨 길의 어떤 단계로 본다면 여기는 일단 2단계는 넘어섰어요.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여기서 이제 3단계로 넘어서려면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그 월세가 이제 더 인상이 되겠죠. 근데 여기 관건은 평일날 그 점심시간, 저녁에는 그래도 사람이 있는데, 저녁이 이제 주말 저녁, 그게 잘 봐야 되겠죠. 그때도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제 활성화 된다면 더 상권이 뻗어나가는 거고 권리금도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여부를 판단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 용산 일대는 어쨌든 100년의 역사가 넘는 곳인 동안 우리 땅이지만 우리 땅이 아닌 상태에서 살아오고,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서 이 바로 앞에 있는 미궁이 기지까지 공원으로 조성된다면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오늘은 용산을 봤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